불안한 미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목은 잡았는데 와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별로 불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까 최상준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거의 30년이나 된 이 포럼을 매주 이렇게 하신다는 건 참 엄청난 일입니다. 전국에도 아마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핸드폰? 스마트폰? 예. 이거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스마트 컴퓨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앞으로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건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스마트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폰으로만 쓰고 있어요.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받고 이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2009년도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2007년도 이걸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에는 2009년 말에 KT를 통해 가지고 아이폰 3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리고 2010년 정도에 삼성이 갤럭시를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이 스마트폰과 독서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안 만났으면 여러분들 만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건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스마트 컴퓨터입니다. 제가 방금 여기 보여드렸듯이 저는 노트북을 안 씁니다. 여기 직접 프로젝트에다가 이 젠더 하나 연결하면 여기서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제가 매주 신당동에 있는 장충중학교 가서 중학교 1학년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자유학년제 1학년을 지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이 몇 년생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2006년생입니다. 저하고 52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52년 차이 나는 교사가 가서 중학생을 지도하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저한테 꼼짝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들이 좀 하는 게임 외에는 제가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 이게 단순히 게임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가 아니다. 이걸로 세상을 다 볼 수 있다. 이 안에 없는 게 없다. 매주 제가 주제를 정해놓고 하는데요. 지지난주에는 자,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 컴퓨터다 얘기를 하고 학생들 17명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얘기해보자. 그 학생들도 별 얘기 다 합니다. 사진 찍고 동영상 만들고 뭐 검색해보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제 50대 중반 후반 60대 초반에 퇴직하면 나 이제 다 끝났구나. 끝나긴 뭘 끝나요. 최 회장님 보십시오. 지금 8학년에도 쌩쌩하게 지금 회장님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75세 80세까지는 현역으로 일해야 됩니다. 회장님처럼 80세 넘어도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메가더 스쿨의 교장입니다. 메가더가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가더, 그 메가더입니다. 그 메가더. 그 메가더가 1950년 6.25가 나고 난 다음에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아시죠? 근데 인천 상륙작전 했을 당시에 메가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무려 70세, 70세. 그때 당시에 70세입니다. 1880년생이고 1950년에 인천 상륙작전 했고 1964년에 타계했어요. 지금 나이로 제가 서울대 김태유 교수님한 지금 나이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나이로 우리 최 회장님 나이에요. 최 회장님 나이에 권총 차고 돌격 앞으로 한 사람이 메가더예요. 그 알고 봤더니 55세에 별 4개 달고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다가 당신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있는데 2차 대전이 난 겁니다. 2차 대전이 났는데 일본이 난리를 치니까 도대체 극동아시아하고 아시아에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군인이 누가 있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펜타곤 국방성에서
당신 메가더 다시 좀 들어와. 별 4개 달고 퇴임한 사람을 별 3개 주고 다시 불렀어요. 나중에 65세 나이에 일본 천황이 항복문서 작성할 때 거기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메가더입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인천 상륙 작전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제는 나이가 말이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나이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5년 전에 잠실에 있는 어디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를 하러 갔더니 앞에 한 분이 강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여직원이 저보고 강사로 오셨으니까 강사료를 보내드려야 되니까 여기에 주민등록 번호하고 이런 걸 좀 써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트를 펼쳐가지고 쓰고 있는데 보니까 앞에 분이 주민등록 번호를 잘못 쓴 것 같아. 여러분들 자기 주민등록 번호 잘못 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보니까 1920년이야.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95세 나이에 거기 와서 강의하고 계시다. 그것도 1시간 동안 서서 제가 완전히 충격 먹었습니다. 젊을 때는 건전한 육체의 건전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반대로 건전한 정신이 있으면 건전한 육체도 따라온다. 그게 우리 김영석 교수가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최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80년대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80년대생. 예, 아우 감사합니다. 2분. 90년대생. 예, 이 많은데 80년대생이 딱 2분이에요. 90년대생이 없어요. 80년대생과 90년대생을 1980년부터 1999년 또는 2000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분류를 하냐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래요. 밀레니얼 세대. 그런데 여러분은 직장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이분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80년대생, 90년대생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미래를 끌고 나갈 분입니다. 저는 요즘 집중적으로 80년대생과 90년대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일을 할까? 가족관계나 이런 데서 무슨 생각을 할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책도 보니까 요즘 최근에는 90년생이 온다 이런 책도 있고요.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든 사회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80년대생, 90년대생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연구를 많이 하시면 불안한 미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 여러 가지 지금 개인 사업 하시는 분, 퇴직하신 분 많은데요. 세상이 무지무지하게 바뀌는데 지금까지 바뀐 것보다 더 빨리 바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이 펼쳐지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으면 더 이상하죠. 그러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 그걸 제가 지난 7년 동안 270명을 제가 1대1로 코칭하고 그룹 코칭하면서 얻은 결론이 맞아. 요 7가지 정도만 있으면 일단 불안한 세상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뭐냐면 7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창직 전문가입니다. 창직 전문가가 뭐냐면 직업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왜 직업을 새로 만드냐? 기존의 직업이 자꾸 없어지니까. 기존의 직업이 자꾸 없어져요. 아니, 새로 생기는 거는 많지 않은데 직업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거 불안하게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뭘 하겠다 이렇게 해도 그 직업이 없어져 버리면 꽝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장을 가는데 그 직장이 만약에 끝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평생 직업을 스스로 찾아야겠다. 평생 직업이 뭘까? 자신이 잘하는 게 뭘까?
사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그렇게. 지금도 40몇 년 지났는데 고등학교 친구, 시골에 있는 친구 만나니까 시골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잖아. 어쩌라고? 40몇 년 전에 공부 못한 거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 뭐 어쩌라고? 그때 공부 잘하던 고등학교 친구는 뭐 승승장구해서 살다가 지금 퇴직하고 열중시하고 편히 쉬어 하는데 저는 이제 이직하려고 뜨고 있는데 방방 뜨고 있는데 어쩌라고? 몇 년 전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장했던 분, 여기도 교장하신 분 계신 거예요. 62년, 만 62세에 다 퇴직하고 다 쉬고 있어요. 올해는 또 만 65세 친구들, 대학교 수들 다 쉬고 있어요. 근데 저는 메가더 스쿨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자르지를 못해. 평생 가는 거예요. 회장님처럼 평생 가는 거야. 이런 게 자기가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평생 직업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늦었다고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회장님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늦었다 생각할 때 최상준 회장님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늦었어요. 김현석 교수님 생각하면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 자, 기업가 정신. 이 시대에 요즘 가장 많이 필요한 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기업가 정신이 왜 필요하냐면요.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나 이 직장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열심히 하면 난 되겠다. 이거는 기업가 정신이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과연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연 나는 내 평생 직업을 뭘 가져야 될까? 또 이 회사에 내가 급여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를 위해서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 대부분 뭡니까? 지금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계속될까? 지금 나한테 오다를 주는 그 회사가 계속 나를 이뻐해가지고 계속 오다를 줄까? 그 회사는 앞으로 5년, 10년 계속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계속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또 다른 걸 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기업 경영하시는 분은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도 별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대기업 욕하지 마세요. 대기업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할 일 없어서 계열회사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처절한 비즈니스의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불안함을 없애려면, 이 불안함을 이겨내려면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뭘 준비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들 중에 지금 100여 명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 10분의 1이라도 아니면 단 10명이라도 아니면 단 한 분이라도 제 말씀을 들으시고 맞아, 나 이거부터 좀 오늘부터 좀 준비 좀 해야 되겠어. 이런 결심을 가진다면 오늘 제가 와서 강연 드리는 이 참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벌겠다고 하면 사람이 도망가고 관계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보람을 찾고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가치는 자기가 뭔가 목표를 두고 그 일을 성공한다고 가치 있다고 하지 않아요. 가치는 뭐냐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줬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270명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진심으로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도와준 게 아니에요. 저는 메가더 스쿨을 만든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 조직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내가 아주 이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3개월 만에 그 생각을 접었어요. 그게 아니다. 내가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코칭을 받는 사람들이 각각 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어요. 나는 1인 기업이니까 내 밑으로 올 생각하지 마라. 내 메가더 스쿨 만들었으니까 당신도 스쿨 하나 만들어서 교장을 하든 학장을 하든 총장을 하든 대표를 하든 연구소장을 하든 당신이 해라. 난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한 40여 개의 스쿨을 만드는데 도와줬어요. 스쿨. 돈키호테 스쿨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난 ROTC 이기 선배인데 그분이 저한테 코칭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배님도 뭐 하나 스쿨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스쿨을 만들지? 돈키호테 스쿨이 어때요? 그랬더니 화를 확 내는 거야. 아니 내가 돈키호테처럼 또라이란 말이야? 제가 그랬어요. 돈키호테가 또라이가 아닙니다.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가 만든 스페인의 영웅입니다. 영웅. 여기 오스트리아 가면 모차르트 가지고 다 먹고 살죠? 초콜릿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스페인 가면은 세르반테스하고 돈키호테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선배님 그게 아닙니다. 한 2주 정도 돈키호테를 다시 연구해 보세요. 돈키호테를 연구했어요, 이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와서 야, 나 돈키호테 스쿨 할래. 그러면 혼자서 하면서 1인 기업이면서 그러면 교장하실래요? 학장하실래요? 총장하실래요? 이왕이면 총장하지 뭐. 돈키호테 스쿨 총장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왔더라고. 자기 부인하고 둘이서 프랑스 남부지방하고 스페인에 내가 여행을 좀 갔다 올게. 내가 그래도 명색이 돈키호테 스쿨 총장인데 가서 세르반테스하고 돈키호테 좀 만나보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지금 돈키호테 스쿨로 잘 하고 계세요. 그런 스쿨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페스탈루치 스쿨, 마중물 스쿨, 예? 뭐 예를 들어서 윈프리 스쿨, 여자분이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윈프리 스쿨도 있고 스쿨이란 스쿨은 다 지었어요. 원래 학교 뭐 연구소 이런 거 지으려니까 학교 이런 거 지으니까 뭐 복잡해요. 뭐 유사한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좋다 스쿨 요거 붙이자. 그렇게 해서 한 40개의 스쿨을 만들어서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분들 진정으로 도와줘요. 저한테 이제 저는 뭐 TV 방송 이런 데 많이 나왔으니까 방송국에 연락 와요. 선생님이 이미 많이 알려졌으니까 됐고요. 창직 사례 좀 들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 중에서 쫙 봐가지고 이번에 인터뷰 하십시오. 이분 이 스쿨 25일 날 서울에서 합정동에서 와인 파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삼성카드에서 30여 년 근무하다 나온 ROTC 후배예요. 그 친구는 학교를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놀먹대 학장이에요. 놀먹대 학장. 놀고 먹는 대학 학장이에요. 전 세계 여행 다니고 잘 놀아요. 노는 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그래서 요즘은 여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해요. 뭐 연금관리공단, 어디 뭐 보험회사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는데 무지하게 잘해요. 최근에 일본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혼자서 자전거로 1100km를 자전거로 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야 와인 파티 한번 하자. 사람들 소개해라. 내가 볼 때는 놀고 먹는 데는 천재 같아, 천재. 이름을 놀먹대 학장으로 지었어요. 두 번째는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돼요. 조급하면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조급하면요. 운전도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조급하면요. 하던 일도 망쳐요. 제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행동은 민첩하게 하되 생각은 굉장히 느긋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과연 뭘 선택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평생 선택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올지 그냥 집에 잘지 딴 데 갈지.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셨어요? 여기는 고민 안 하시는가 보네. 예.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보일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급하지 마라. 세 번째는 독서와 글쓰기는 뭐라고 제가 했나요? 기본이라고 했어요. 기본은 뭡니까? 기본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밑반찬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독서를 저는 목숨 걸고 합니다. 저보고 독서를 왜 하냐고 물어요. 그러면 저는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글쓰기 위해서 독서합니다. 왜냐면 매주 제가 칼럼을 2개를 써야 되고, 월에 또 2개 써야 되고, 이게 칼럼 쓰느라고 저 세월 다 보내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1차에 붙어본 적이 없는 사람 머릿속에 뭘 집어넣겠어요? 못 집어넣어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쓰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글 좀 쓰네?
제 아내가 국문과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책 처음 냈을 때, 저 15년도에. 글 좀 쓰네 이러더라고. 저는 공대 나왔거든요. 글이라고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12년 전에 블로그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글 쓰는 게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 제주 가는 저 비행기가 뭐 오후에 있다. 아무 문제가 없어. 호텔에 있든 카페에 가든 어딜 가든 그냥 독서하고 글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스마트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짧아요. 3시간, 4시간도 짧아. 독서와 글쓰기를 도전하십시오.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요, 직장 다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월급이 나오잖아요. 퇴직해 보십시오. 월급이 나오나? 안 나오지. 그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나 독서와 글쓰기에 나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뭘 쓰냐고요? 뭘 쓰냐고? 간단합니다. 처음에 쓸 게 없으면요, 내가 독서한 내용 중에서 내가 좀 그래도 이거 괜찮은 내용이야 한 걸 그냥 독서한 내용을 그냥 블로그에다 담으세요. 블로그를 공개 안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네. 만천하에 공개해요. 사람들이 보면 어떠냐고요? 처음에는 웃긴다고 그러겠죠. 저도 그랬어요. 12년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로 달면서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좀 생각 좀 해보면서 글 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냐고. 내가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하면서 글을 쓰겠다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볼펜이나 다른 걸 못 쓰게 한대요. 연필 아니면 펜 아시죠? 잉크 찍어서 하는 거. 왜 그러냐면 볼펜 이런 거는 착 미끄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그 글씨 쓸 때 이거 미끄러져서 글이 안 된다고 아예 연필을 1~5씩 깎아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006년생이 연필 가지고 다니겠어요? 안 가지고 다녀요. 제가 2타스를 깎아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서 화요일 오후 2시 25분부터 45분 수업, 10분, 45분, 6교시, 7교시. 방과 후가 아닙니다. 방과 내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토론을 합니다. 토론도 주제도 다양해요. 오늘은 5G 얘기하자. 애들이 5G가 뭔지 알아. 그죠? 모르잖아. 찾아봐. 그러면 구글하고 뭐 네이버에 찾습니다. 5G가 이런 거네요. 그래, 5G가 그런 거야. 제가 이제 이랬거든요. 원래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학교할 때 가져가거든요. 내가 진로 부장교사한테 내 교재는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걸 지급해야 돼. 그 다음에 교실에 원래 와이파이가 없어요. 와이파이가 빵빵 터질 수 있도록 공유기를 갖다 놔야 돼. 애들은 여기 LTE를 못 써. 그 다음에 2006년생이면 만 13세입니다. 그럼 학기 초 같으면 3월 같으면 아직 만 13세가 안 돼가지고 네이버에 가입을 못 해요. 네이버 가입을 못하면 밴드를 못 들어와. 그래서 부모 승낙을 받으라고 그래서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글을 쓰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글 다 썼어? 그러면 이번에는 글 쓴 내용을 사진을 찍어 올리지 말고 타이핑을 여기 이걸로 밴드로 올려. 처음에는 애들이 선생님 좀 제발 생각하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데 좀 쓰라고 그러지 마세요. 생각하라 그러지 마세요. 이러던 애들이 학기 이제 후반쯤 가면은 이게 뭐 아주 자연스러워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것도 어른들보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순식간에 쳐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번째는 따라하지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가 벤치마킹이잖아요. 대한민국 산업시대가 잘 따라해서 온 거 아니에요. 중국도 잘 따라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일본을 잘 따라잡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물론 첨단 기술의 이런 부분에 우리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는 남 따라하면 그 수준밖에 못 갑니다. 평균밖에 못 가요. 제가 얼마 전에 평균주의 함정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우리는 평생 어릴 때부터 뭔가 평균을 딱 정해놓고 야, 너 평균의 이하야, 너 평균 위야, 이걸 갖고 평가를 해요. 너 평균 이하니까 열심히 해. 너 이상이니까 너 좋다, 너 앞으로 가. 평균 필요 없어요. 나답게 내 스타일대로
내가 잘하는 거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남 따라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 보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못하는 거 고쳐가지고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는 걸 더 살려가지고 더 키우세요. 그게 기업가 정신을 만들고 창직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못하는 거 그냥 내비둬요. 잘하는 것만 자꾸 연구하면요, 못하는 게 자연스럽게 작아져요. 원래 못하는데 어쩌라고? 이런 거죠. 원래 어쩌라고? 제가 외우는 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계속 외우려고 작정을 해봐요. 되겠어요? 그게 잘 안 된다고. 나 잘 못하는 건 떼놓고 내 머리 나쁜 게 내 탓인가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DNA가 물려받을 때 DNA가 그리고 제가 이게 모자를 왜 썼겠어요? 머리가 빠져서 썼거든요.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제가 밀었습니다. 그 전에 5년 가발 쓰고요. 왜 밀었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유전적인 영향이지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머리 빠지는 것 같고 뭘 이렇게 신경을 쓰냐? 골프 칠 때도 이거 가서 끼워 놓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손 보고 머리 깎고 마누라 보고 밀어줘. 확 밀었어요. 매주 이제 바리깡으로 밉니다. 아주 시원해요. 이발료 제로입니다. 제로. 들어갈 일이 없어. 생각만 바꾸면 가능한 게 그런 겁니다. 남 따라 하지 마세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가는 거야.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내 스타일대로 내가 사는 거지. 남 따라 가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도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만세. 광주 경청 만만세. 물론 이제 처음에 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간이 너무 넓고 이러니까 그런데요. 좀 조용한 데 하면 제가 해보니까 한 90% 정도는 얘가 알아들어요. 사투리 좀 들어가면 어떠냐고요. 어디 가서 메모하는데 여러분들 메모하는데 녹음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로 하면 그냥 다 타이핑이 다 돼요. 저걸로 책을 씁니다. 그분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제가 아까 음악이 안 돼서 못 들어드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누구야, 조용필이 노래 들려줘. 나옵니다. 그냥 들려줘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스마트 도구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스마트 도구 하나만 가지고도 창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네. 또 혹은 집에 개나 고양이 있는데 여행을 가야 될 때, 이럴 때 집에 와이파이만 되면 와이파이를 요거로 딱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개와 고양이가 가만히 있을 때는 얘가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면 얘가 한 2, 3초 정도를 녹화를 딱 떠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 농장 같은 데 이런 데 아무도 없는데 누가 침입을 했다. 그러면 찍혀요, 이게.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360도 이게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360도. 39,000원짜리가. 월 비용도 안 내고 쫙 돌아갑니다. 심지어는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개가 이름이 메리다. 그러면 여행을 갔다. 개밥만 주고 갔다. 집안에 아파트에 있어요. 그럼 저걸 틀어놓으면 여기서 말을 할 수 있어요. 메리야, 어쩌고 저쩌고. 39,000원짜리 가지고. 앞으로 더 싸지겠죠. CCTV 여러분들 모르세요? 한번 설치하면 돈 많이 들었잖아. 39,000원짜리 와이파이 되는데 설치만 해놓으면 다 컨트롤이 되는 거야. 알면 알수록. 알면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게 스마트 도구예요. 스마트 도구, 여러분들 이미 손에 들고 계신 이 스마트 도구만 잘 활용하셔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넓혀라. 10분 남았네요. 소셜 네트워크를 넓혀라. 소셜 네트워크가 무슨 뜻이냐면, 자, 두 가지 사람이 만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렇게 만나는 거. 얼굴 대 얼굴 요렇게 만나는 거. 그거를
오프라인으로 만난다고 그래요. 오프라인. 라인이 끊어진 상태에서 만난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제가 4월부터 6월까지 제가 집이 교대역 부근에 있는데 거기에 6번 출구에 스타벅스에서 뭘 했냐면 실험을 하나 했어요. 매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10시부터 강의가 있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날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낯선 사람 만남을 했어요. 낯선 사람 만남. 낯선 사람 만남하는데 낯선 사람 누구든지 와라. 그 오면은 커피든 커피 안 마시는 사람들 있으니까 커피든 차든 빵이든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사갖고 와서 서로 대화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 5, 6, 3개월 해봤는데 대단히 다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7, 8월은 좀 쉬고 9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낯선 사람이 중요하냐면 실제로 돈이 되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화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사동에 가서 화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시회를 했어요. 친구들이나 이렇게 와서 좀 사주겠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1년에 몇 번씩 해봐요. 몇백만 원 되는 거 어떻게 와서 사줘?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요즘 나오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많이 퍼뜨리면요. 나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전시회를 와서 그림을 사고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전시회를 하고 그림을 사고 이런 일들이 낯선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책 이름이 낯선 사람 효과예요. 낯선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 우리는 친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술도 한잔하고 자주 만나고 이래야 친구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프라인 아니면 온라인에서 저는 온라인에 페이스북이 원래 5,000명까지 친구가 되는데 지금 4,800명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4,800명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4,800명, 4,900명까지 갔어요. 제가 그 중에서 2,000명을 잘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뭘 올려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다 잘랐어. 그런데 다시 2,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어디 강연을 가든지 그러면 저한테 설거머니 와가지고 저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외국인도 있고요. 예. 온라인 친구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데 온라인 친구 중에 정말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온라인 친구가. 그 온라인 친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하고 필요하면 친구 맺고 필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자르시면 돼. 자른다고 도끼 들고 쫓아 안 와요. 그냥 잘라버리면 돼. 이상한 소리 해야 된다. 잘라버려. 나하고 전혀 생각이 다르다. 잘라버려. 새로운 친구를 그런 식으로 맺어가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직장에서 주위에서 가까이서 있는 요 정도 몇십 명, 몇백 명 정도가 아니라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셜 네트워크예요. 그런 네트워크를 많이 여러분들 넓히시면 얼마 전에는 대구에서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페이스북에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책을 가지고 우리 독서 모임에서 독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진 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20여 명이 저 책을 들고는 전부 사진을 찍었더라고.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한 번도 만나보니 지금도 못 만났어요.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부르라고 하고 말하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알고 그 책을 읽고 독서 모임에서 그 책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요. 물론 여러분들 구글에 가서 여기 교재에도 있지만 구글에 가서 청직 7계명 하면 7가지 나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자,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이 반인데 나머지는 뭘까요? 시작이 반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노력이다, 인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이 반인데 나머지 반이 뭐냐? 나머지 반은 내가 시작한 일에 대해서 의심을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IQ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생각이 날아다녀. 생각이 날아다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압니까? 생각이 너무 앞서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돼. 생각이 계속 도망가기 때문에. 그죠? 의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하는 일이 맞는 건가? 독서를 하고 있어요. 독서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독서는 노가다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도 야, 내가 지금 책을 읽어야 될 때야? 그런 의심이 들면 하던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의심을 안 버리면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가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잡복 정신 다음이 존버 정신인데, 존버는 뭐냐면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그런 부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부족은 뭐 기후제만 지내면 비가 온다면서. 예. 비 올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니까.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가야 되는데, 아이, 조금 가다가 이게 아닌가벼. 또 조금 가다가 아닌가벼. 이 가장 무서운 적은 가까이 있어요. 배우자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두 마디 툭 던지고 친구들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러면 그냥 깨갱하고 그냥 다들 의심이 자꾸 생기니까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의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던 일도 잘 안 됩니다. 28분이요. 결론, 2분 동안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 시간 무지하게 잘 맞춥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미래가 불안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무게 중심을 어디에 잘 잡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잡아야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더 힘들죠. 아무리 미래가 불안해도 내가 뭔가 한 가지를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면 의심하지 말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돈보단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독서와 글쓰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매년 지금 한 권의 책을 내려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글을 쓰고 책을 읽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는 머릿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읽어야 돼. 그래야 글을 쓸 수 있으니까요. 남 따라하면 평균밖에 안 됩니다. 남 따라하지 말고 나의 길을 내가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폰, 스마트 컴퓨터 이런 것들을 위시해서 스마트 도구들이 우리 주위에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것들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삶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내가 스스로 만들면 됩니다. 웬만하면 이제 말로 다 하십시오. 끝나고 마이크 못 찾으신 분은 제가 찾아드릴게요. 마이크가 다 있어요. 마이크가 없는 스마트폰, 스마트 컴퓨터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스마트가 아니에요. 여섯 번째, 자, 이렇게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으로 친구를 많이 맺으세요. 제가 매주 뉴스레터를 작성하는데 뉴스레터 작성해서 보내는데 한 3만 명한테 보내요.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뭐 다 보냅니다. 그럼 어디 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언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얼른 돌아서서 제가 쳐봅니다. 그러면 우리 2012년에 어디서 만났습니다. 다음에 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19년 7월 12일 날 광주 경청에서 만났네요. 저한테 명함 주시면 제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거기다가.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마지막 시작이 반입니다. 나머지 반은 뭘 버리라고요? 의심을 버려요. 의심. 이거 될까 안 될까? 그거 생각하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더 해봐야 돼. 의심을 버리고 그렇게 가시면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불안한 현실이라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해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